여러분들 드디어 전두환 씨가 죽었죠. 돌아가실 사람이 가시니까 이 군부 독재자의 평가도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전두환 때 경제가 진짜 오지게 좋긴 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호황기가 전두환 때라. 이놈의 빡빡이가 경제는 참 잘했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선요, 또 전두환 씨는 정작 경제에 한 건 없고 운빨이 진짜 오지고 지렸을 뿐이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두환 씨가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그 시절 198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됐던 건 1980년도거든요. 그럼 그 당시의 경제 상황부터 알아봐야겠죠. 안타깝게도 전두환 정부는요, 정말로 암울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작됐었어요. 1970년대엔요, 석유 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기름값이 요새 비싼 거랑은 막 차원이 다르게 빠르고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배럴당 13달러였던 기름 가격이 전두환이 취임할 때쯤에는 40달러까지 올랐다구리. 기름값이 막 3배, 4배씩 올라갔던 상황이었어요. 자비가 없어요. 기름값이 오르니까 막 물가도 같이 덩달아 뛰기 시작해요. 1970년대부터 야금야금 오르던 소비자 물가 지수 끝내 28.7%를 넘겨버립니다. 전두환 씨가 등장했던 시기, 사람들 삶이 그냥 팍팍해져만 가는데 물가 잡는 것만 망했었냐? 아니죠. 경제 성장도 그냥 대차게 망해버렸거든요. 1978년 9.8%였던 경제 성장률은 1979년 7.2%로 적당히 낮아지나 싶었더니 전두환이가 집권했던 1980년 결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6%를 찍어버립니다. 전두환 생각에는 진짜 리얼로 경제 위기 수준이었겠죠. 1년 사이에 막 7% 성장하던 게 마이너스를 친 거면요, 전두환 씨도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게요. 대한민국 역사상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달성한 거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전두환 씨가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땠다? 다 이리저리 터져 나가고 있었다, 이 말인 거죠. 자, 전두환 씨 생각에 물가면 물가 겁나 올랐고 성장이면 성장 다 쫄딱 망하게 생겼죠. 자기 눈앞에서 경제가 아작나는 걸 다 봤던 전두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집권하자마자 왜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는 머리가 없는데 머리를 써요. 그 방법은 자기가 직접 경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어차피 나는 경제에 경자도 모르는 바보나 마찬가지니까 나 말고 그냥 똑똑한 놈 불러다가 앉혀놔야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전두환 씨는 자신의 무식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대신할 경제를 맡아줄 사람을 찾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김재익이라는 분입니다. 전두환은 자기 능력이 딸리니까 재빨리 김재익이라는 경제 전문가를 모셔다가 경제 좀 어떻게 좀 인공호흡 좀 하라고 떠밀었던 거죠. 지금 대한민국 불 났습니다. 물가고 성장이고 다 망했습니다. 꼭 김재익씨 제발 좀 우리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아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각각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일하게만 만들어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경제를 살려보도록 하지요. 여기서 등장하는 김재익 씨는요, 서울대 출신의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 석학 박사를 따셨던 당시로서는 진짜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였거든요. 원래는 전두환이 경제를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초엘리트 김재익 씨는 전두환을 교육시켜주는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김재익 씨가 전두환을 좀 가르쳐 봐도 이 전두환 깜냥이 모자랐고요.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김재익한테 배우느니 그냥 김재익 씨를 경제 요직에다가 앉혀서 써먹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 이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가 진짜 엄청 유명하죠. 각하, 제가 제안하는 경제 정책은 국민들한테 인기가 개뿔도 없을 겁니다.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여러 말 할 게 있겠습니까? 앞으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해서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김재익 씨한테 온전히 넘겨줬거든요.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에 마법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바통 터치를 받은 김재익 씨가요, 경제를 어떻게 살리려고 했냐? 일단 그가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게 너무 많이 올라버린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든 해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경제가 바로 서려면은 물가 안정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 아무리 경제 성장을 오지게 하더라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구매력이 떨어져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물가 안정을 시켜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김재익 씨가요, 물가 안정을 딱 목표로 두고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아까 전 김재익 씨가 전두환 씨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죠. 자기가 하려는 경제 정책은 국민들한테 인기가 개뿔도 없을 거라고요.
이게 진짜 사실인 게요. 김재익 씨가 물가 잡아보겠다고 어떤 정책을 냈냐? 앞으로 물가를 잡아야 되니 세출 예산을 동결해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걸 막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국민들 월급도 동결시키도록 규제하겠습니다. 진짜 국민들이 개 열받았겠죠.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올라. 이게 감각적으로나 조금 알았지. 이때는 월급을 못 올리게 막 규제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인기를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전두환 생각에 인기가 없어봤자 뭐 어쩝니까? 전두환 씨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냥 반대고 뭐고 다 밀어버리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독재자 아니야, 독재자. 내 공권력으로 물건 가격 인상하는 거, 월급 올리는 거 다 규제하겠습니다. 그 가격들 올리지 말고 그대로들 유지하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무대뽀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김재익 씨가 하잔 대로 그대로만 움직이니까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찢어놨죠. 전두환 씨 탱크 원딜에 김재익 씨 서폿으로 이 듀오 물가 안정을 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1981년 21.4%나 됐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82년도에는 7.2%로 낮아지더니 83년도에는 3.4%까지 떨어졌어요. 단 2년 만에 물가를 잡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야, 이거 오지게 개꿀 아닙니까? 김재익 씨 이 사람 일 잘하시네. 그리고 그 문제 덩어리였던 석유 파동도 다 끝나갔던 마당에 물가 안정을 한번 이루고 나니까요. 1982년도부터는 물가 상승률 3.5%를 넘기지 않고 유지시키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더 안정이 되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전두환 씨가 운빨이 좋다고 말이 나오는 게 대체 뭐 때문이었냐 알아봐야겠죠. 전두환 집권 시기 1980년대 중반부터 삼저 호황이라는 게 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삼저 호황이 대체 뭐냐, 아주 간단하게만 표현하자면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 세 가지가 낮은 상태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저유가라고 하면요, 제가 전두환이 집권했을 시기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1981년, 8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석유 파동이 끝을 보기 시작해요. 하늘 높이 올라갔었던 석유 가격 급격하게 그리고 빠르게 떡락해 버립니다. 결국 1980년대 중반에는요 20달러 이하로 유가가 떨어지면서 진짜 저유가 기조가 쭉 들어와요. 대한민국의 기름 가격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김너굴 씨가 너굴 초코바를 만들어서 파는 사장님이라고 치면요, 너굴 초코바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름값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김너굴 씨 입장에서는 개꿀이잖아요.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름값이 싸지니까 너굴 초코바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다 줄었다구리. 이거 해외에 팔아가지고 수출해야겠다구리. 저유가 하나 때문에요,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니까 수출에 있어서도 김너굴 씨가 아주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겁니다. 1986년도에는 유가가 고점 대비 60%가 넘게 빠지면서 사실상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 그냥 개탄 거죠. 그리고 전두환 씨도 완전 운빨 지렸고요. 자, 다음으로 삼저 호황 중에 저금리를 말씀드릴 건데 1980년대 초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석유 파동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했잖아요. 일단 가장 막강했던 나라 미국, 그리고 그 뒤를 바로 쫓는 일본도 석유 파동에 그냥 호되게 혼났어요. 기름을 가장 많이 사면서 동시에 많이 소비하는 이 두 나라였으니까요. 미국, 일본은 그냥 석유 파동의 매운맛을 봐보니까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석유 파동이 끝나버리니까 미국과 일본은 옳았구나, 이제부터 경제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자. 그렇게 해서 미국, 일본이 금리를 내리는데 우리 전두환 씨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눈치껏 같이 따라서 금리를 내렸겠죠. 결국 저금리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금리가 낮아지면 뻔합니다. 대출 많이 받아도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벌렸겠죠. 쉽게 보면요, 너굴식품의 사장님 김너굴 씨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너굴식품이 너굴초코바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가졌다고 치면요, 저금리 상황에선 그냥 영혼까지 불대출해가지고 설비도 사고 공장도 늘리고 사람도 고용하고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김너굴 씨가 더 많은 너굴 초코바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저금리 기조 때문에 투자가 늘고 생산이 늘기 시작합니다.
추가적으로요, 저금리 상황에서 이 전두환한테 개꿀이었던 점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내렸던 시점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한테 갚을 빚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따, 이거 개꿀 완전 나이스한 상황 아닙니까? 돈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는 바람에 이자 비용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전두환 씨가 운이 좋아요. 외국에 진 빚 때문에 이 이자 걱정에 시달릴 만도 했는데 국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자 부담을 어느 정도 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3저 호황의 마지막은 바로 저달러인데요. 이 저달러는 달러의 가치가 낮아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달러 가치가 낮아진 건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좋았던 점이냐. 그래서 제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1980년대 일본은 엄청나게 잘 나갔었잖아요. 미국 싸대기 그냥 후려칠 정도였어요. 일본은 1980년대 초에 미국에다가 물건을 겁나게 팔아 제꼈습니다. 이 상황을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미국 너구리들은 일본 물건을 겁나게 사주는데 일본 놈들은 우리 걸 안 사준다구리. 전쟁이 끝나고 30년밖에 안 됐는데 일본의 제조업이 미국의 제조업을 다 먹기 시작해. 막 위협해. 질적으로도 막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무서운 거야. 약간 쫄리는 거지 이제 슬슬. 근데 예전에는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막 수출을 하면서 돈도 벌고 막 기업들은 아득바득 기어 올라와.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지. 조져야지. 그래서 당시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본을 좀 압박하고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좀 뜯어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지. 수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플라자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플라자 합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플라자 합의는 진짜 간단히 말하면은 엔화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뭐 일본이 엔저로 꿀 많이 빨았으니까 미국 성님들도 뭐 꿀 한번 같이 빨아보겠다 이건데, 그래서 일진이나 마찬가지였던 미국이 일본을 부릅니다. 야, 일본 너구리들, 너네 잠깐 여기로 와봐라구리. 왜? 너희 자식들 엔화 가치가 너무 싸잖아구리. 서로 돕고 좀 살아야지 일본 너구리들아. 엔화 가치 좀 올려봐라구리. 아, 안 되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 된다구리. 돼. 띠발이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렇게 플라자 합의를 이루었는데 두 가지를 합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엔화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거하고, 두 번째로는 엔화의 가치를 상승시키지 못하면 순조롭게 미국 성님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정부의 협조 개입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단 일주일 만에 미국 달러 가치는 많이 떨어졌고 엔화 값은 급격하게 올랐어요. 망한 거지. 85년도 엔화의 평균 시세는 2달러당 240엔이었는데 플라자 합의 이후에는 120엔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플라자 합의로 한번 때려봤더니 그냥 엔화 가치가 2배나 뛰어버린 거지. 이제는 거꾸로 미국 너구리들은 1달러에 너굴 초코바 2개씩 사먹고 있던 상황에서 이젠 1개밖에 안 사먹는 거야. 그러면은 일본 수출 기업들 어떡하겠어. 그냥 엄청난 타격 맞고 그냥 다 죽는 거야.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개꿀 운빨 오지게 터진 상황이잖아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세 가지 3일차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잭팟이 터진 거죠. 아이고, 일본의 버블 경제가 터졌네요. 더 안타깝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가겠습니다. 때마침 일본이 미국한테 참교육 당해가지고 막 뚝배기가 깨진 상황이니까 대한민국한테는 다시 없는 크나큰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출 업계가 1980년도 중반부터 날아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자, 3저 호황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진짜 단군 일의 최고 호황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했거든요. 전두환 씨가 집권했던 1980년부터 1988년까지 국민 총생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매년 평균 경제 성장률을 10% 내외를 유지하면서 경제 호황 진짜 오지게 이어졌습니다. 물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쭉 끌어내려가지고 2%에서 3%대를 유지했고요. 대한민국이 일본을 밀어내면서 수출이 잘 되니까 무역 적자였던 것도 흑자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인당 GDP 당연히 눈에 띄게 상승했죠. 1980년 1,700달러였던 1인당 GDP가 4,700달러까지 약 2.8배가 증가했습니다. 결국에 정리해보자면 전두환 씨가 진짜 운빨 끝판왕급으로 물가 안정과 고도 성장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데 성공했다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가 직접적으로 막 3조 호황을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당시 세계 정세가 그냥 대한민국을 밀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 용이는 바보 멍청이.